1도 묵려. 바로 김우영 박사님 이렇게 먼저 가장 빨리 2001년도에 논문을 썼습니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박수! 저는 대학을 국어과를 나오고요. 석사 때 다석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석 선생님의 이제 다석 일지를 읽다가 훈민정음 구절이 많은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글자들이 훈민정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의 원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그 훈민정음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그 훈민정음과 다석 선생님의 사상이 매우 다석 선생님이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보실 때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학산 이종훈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훈민정음이 다석 선생님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훌륭한 문자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훈민정음의 원리를 이용한 시조와 시문을 다석일지에 계속 남겨주셨던 겁니다. 그 중에 지금도 그 해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계속 그 연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우리 민족 문화의, 우리 민족 사상의 세계 언어, 인류 언어 문자 사상의 광맥, 보물로 저는 생각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계속 뒤를 이어서 공부를 해서 후세들에게 알리는 일을 계속 했으면 그런 일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저도 연구하고 만나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창규 박사님. 저는 강원대학교 그 평화과가 2019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일기로 입학을 하고 다석의 그 사상에 대해서는 그전까지 잘 몰랐다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조금 이제 다석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과도 평화과니까 다석 유영우의 평화 사상을 연구해보자 해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제 논문의 핵심은 결국 다석 선생님의 그 평화 사상은 규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절대적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곧 평화 사상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이게 결론을 맺었고, 그 평화 사상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 규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주적 기일, 그러니까 천지인 합일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우주적 기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 기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여기서 평화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 규일은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최종적으로 가는 게 이제 최종적 규일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규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삼보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삼보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몸성이, 맘노이, 바탈태우 이렇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규일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논문의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귀한 분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해야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오후에 받은 논문인데요. 안규식 박사님이
작년에 쓴 건데 저희가 여기 논문 헌정식을 하는 것은 이 박사 학위 취득 논문은 안에 참고 문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목차를 보시고 이렇게 전체를 못 보더라도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을 보면 그 밑에 그 부분의 밑에 보면 각 주에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뒤에 참고 문헌을 또 찾아서 그 뒤에 관련된 걸 박사 논문 하시면 보통 100여 편 이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전도 나와 있고 다섯자어나 이렇게 쭉 있는데 각 논문마다 선행 연구나 참고문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참고하면서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렇게 접근하면 또 쉽게 또 모르던 책들도 이걸 보면 아마 여기에 대부분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한 논문 이렇게 세 권만 이렇게 다운로드 리스트 같은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공부하고 또 여기에서 필요한 책은 이걸 논문이나 안 가면 책 같은 거는 구입해서 보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다석 선생님에 관련된 의문을 웬만큼 다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규식 박사님이 이제 연대 신학교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연대 신학교 지도 교수님이 손호현 교수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젊습니다. 70년생인데 이분 밑에 제자들이 지금도 올해도 박사 논문 지금 심사 중인 이 하이트 헤드와 관련돼서 5가 연결해서 논문이 나올 예정이고요. 석사 논문은 이미 지난 6월달에 통과돼가지고 이게 8월달에 졸업하는 5 유형물에 대해서 석사 논문이 이미 된 것도 있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문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계속하면 아마 해마다 한 권씩 이상은 계속 한 부 이상은 논문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주의 깊게 하면 이 다섯 선생님 사상이나 이렇게 생각을 또 널리 전파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사장이 나오셔서 한마디. 매년 한 번 어김없이 찾아오는 다섯 선생님께 찾아오는 이날, 특히나 이번에는 더욱이 당신이 그리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CR의 길이 여러 가지 나라 속에서 장애를 갖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말씀을 듣고 위안을 받고 평화를 얻으려 왔습니다. 이제 당신을 뵙고 다시 힘을 얻어서 진정 우리 CR에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일깨우면서 돌아갑니다. 계속 안녕히 주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다섯 유영모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해치고 박수 한번 치고 이렇게 내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잘 나가. 하겠다고 이러지. 네. 다섯 유영모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전체 일동 웅녀
여기서는 김재한 씨알님이 장일순 선생님과 여기 한살림 협동조합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2, 3분 이렇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올라오면서 우리 CR 대장님의 말씀 들어서 뭐 준비를 하거나 생각지 않고요. 알고 있는 대로 또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서슬퍼런 어떻든 이승만 정권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나름대로 많이 하셨고 드러내지 않고 하셨던 어르신이었고요. 또 일제시대 때는 카톨릭이 민주화에 대해서 활동을 안 했어요. 그 일본의 교황청 산하에 있는 한국 교구였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승만과 박정희 이후에는 민주화에 대해서 카톨릭에서 목소리를 냈죠. 그래서 지학순 주교님이 원주에 계실 때 이 장일순 선생님이 많이 그런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농민들이 도농 간의 직거래에 대해서 먹거리의 건강성을 위해서 해서 한살림 공동체를 했는데 이게 카농이라는 데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모임이 됐을 뿐더러 특히나 수녀님들도 그 활동에 많이 참여하신 걸 알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민주화 운동했던 우리가 조금 이따 갈 김지아 선생님 같은 분이 정부를 수배를 해서 또 사실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에 어떤 근거지를 못 두게 하고 막 감시했을 때 지학순 주교님하고 장일순 선생님이 거처를 마련해서 전혀 연고가 없었던, 물론 장모님이 여기 계셨지만은 그 이전에 터를 만들어 주신 어른이 이제 장일순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능력이 훌륭하신데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나름대로 아주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많이 하신 귀한 어른이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락 하나의 우주라서 밥 하나에 대한 하늘 사상을 담은 그 귀한 것을 위해서 밥기도 할 때, 식기도 할 때 많이 인용한 것이 장일순 선생님의 나락 하나의 우주라는 그런 말씀도 생각납니다. 저도 묘소는 오늘 좀 처음 찾아뵙고요. 또 대신 아까 차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영모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 이런 사상적으로 훌륭한 어른들에 대해서 추모만 보내지 말고 우리가 또 그분을 못지않은 그런 시민 활동가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CR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함석헌 선생님이 60년대에 CR 농장으로 해서 천안이나 강원도 고속의 안반덕에 CR 농장이 있었거든요. 그는 농장하는 사상에 전파하는 거하고 이 장일순 선생님이 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한 걸로 해가지고 60년대에 카톨릭 농민회와 같이 더불어 이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그 협동조합이 아마 여기서부터 은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전국에서 전파되는 동기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마무리 짓고 다시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말씀드리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원주에서 교육운동을 먼저 하셨어요. 학교를 중단하시고 그 학교에 자기 학비를 대는 것 같으면 여기서 많은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겠다고 싶어서 원주에서 고등국민학교를 만들고 대성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거 설립자세요. 대성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안창호 선생님의 그 민족학교를 따서 대성고등학교로 만드셨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일본이 저걸 할 때 그때 고려교교 관계 이렇게 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나가서 문제가 돼서 학생들을 처벌한다니까 학생들 처벌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이사장직을 그만두는 책임을 지고서 물러납니다. 네. 그러고서도 교육자셨네. 네, 그리고 거기 나오셔서 한 것이 교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신협운동을 비롯해서 메리가벨 스님이 처음에 저거니까 신협운동을 비롯해서 농촌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까지 신협을 신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분들한테 또 요즘에는 소비조합 그런 걸 또 해서 또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소비조합을 만들고 유기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일본에다가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을 해서 유기농 운동이 처음 시작되고 그렇게 하신 모든 뿌리가 있습니다.
49년도 사진이고요. 남편은 박경민 선생님보다 5살 많으셨어요. 네. 친정어머니 78년도 돌아가실 때까지 박경민 선생님이 모셨고요. 남매를 두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김지아 선생님하고 결혼하셨고요. 아들 철수는 8살 때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의료사고로 사망했고요. 박경민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는 아드님의 죽음 이후 그 아픔을 글쓰기에만 녹이신 겁니다. 원주의 한자, 생명 그 자체가 진실. 모든 생명은 다 존재 가치가 있다는 그의 말을 글에 새겨 모는다. 18을 머무르며 소설 토지의 마지막을 함께한 원주 당구동 일집은 소설 토지의 산실이 되었다. 그리고 토지를 쓰는 동안 그의 뜻은 생명으로 생각되어 있었다. 사실 자유라는 거는 그 쾌만 가시밭길이에요. 자유라는 거는 외로워야 자유로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은한풀이 메어져 있을 때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가장 순수하고 그 밀도도 짙은 거는 연민이에요. 연민이라는 거는 불쌍한 데 대한 거, 마주 허덕이고 못 먹는 것에 대한 거, 또 생명이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는 아픔이거든. 생명은 하나의 전체적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주가 우주이듯이 조그마한 나팔이도 그 생명의 궤도라고 할까, 이 우주의 그 질서와 마찬가지로 나팔이 하나도 하나의 우주거든요. 여기가 바로 선생님이 사셨던 옛집의 대문 앞인데요. 박경민 선생님, 네, 집터예요? 예, 아까 말씀처럼 그렇구나. 옛집은 옛날의 그 집의 준말입니다. 박경민 선생님의 삶이 문학적으로는 다 이룬 분인데요. 여자로서의 삶은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리고 회한도 많고 외로운 삶, 고독한 삶을 사셨잖아요. 여기 펼쳐져 있는 돌길 작가가 직접 깔기도 했고, 지금은 나무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선생님이 사실 때는 철로 된 대문이었는데 그 대문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롯이 들어앉아서 글만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허한 날은 리어카를 직접 끌고 원주천에 가셔서 돌 담아와서 작가가 직접 깔은 길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주신 내용도 생명,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박경민 선생님도 생명운동가였고 환경운동가이기도 하셨고 대문호이시잖아요. 박경민 선생님의 일화를 보면 당신의 삶은 산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노동과 글쓰기와 나는 산발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노동을 앞세우셨고요. 박경민 선생님이 동물 좋아하셨습니다. 이 집에 사실 때 진돗개도 한 마리 키우고 닭도 여러 마리 키웠고 거위도 선물 받아서 키우셨는데 박경민 선생님이 이 집에 살면서 여기 농사 지으실 때 내 집에서 화학비료 쓰지 않겠어 하셔서는 닭똥을 얻어다가 일찌감치 유기농 농사 지으신 분이고요. 집 앞에 연못이 있는데요. 역시 박경민 선생님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 연못 설명드릴게요. 박경민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아까 주워오신 돌 중에 물에 닿으면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청석만 모아서 만드셨는데요. 원래는 연못의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원보세이 아들만 돌뒀어요. 근데 박경민 선생님이 손주 끔찍이 예뻐했죠. 모든 할머니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기들 입장에선 아빠의 자리가 늘 부재했잖아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두 애기가 여기 놀러와서 여름에 이땐가 봐요. 빨간 대야에서 물놀이를 하는 걸 보고는 가슴이 짠해서 내가 저 녀석들에게 풀장 지어줘야지, 그 의미로 작가가 손주들에게 풀장의 용도로 만드신 겁니다. 박경민 선생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도 있죠. 이 집을 직접 지으신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 저기가 바로 선생님의 사랑방이고요.
여기가 부엌방이니까 이따 부엌방도 가보세요. 선생님이 쓰셨던 그대로의 식기가 있는데 이 시간쯤인 것 같아요. 박경희 선생님이 일을 하고 글을 쓰시다가 늦은 아침 10시쯤 드셨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일은 저녁을 드셨어요. 근데 선생님 시를 보면 바로 이 시간쯤이죠. 석양이 비칠 때에 바로 혼자 앉아서 식사할 때 고독에 대해서 노래한 시도 있고요. 박경희 선생님 거위 이름 기억하시나요? 네, 오리야 하고 불러서 이렇게 저기 나달 곡식들 뿌려두던 창문이 바로 이쪽 서쪽 창입니다. 여기가 서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사셨던 책은 훨씬 많았었는데요. 나머지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카페 2층에 옮겨져 있고요. 여기가 선생님의 집필실입니다. 아, 이거 여기 길을 바꿔야 된다. 길을 확실히 봐야 된다. 네, 저희가 가끔 와도 이렇게 짓누르는 중압감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여기 앉아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글을 쓰실 때는 원고지나 책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주무실 때는 뒤에다가 이불 하나 펴고 주무셨어요. 쓰다가 네. 근데 박혜선 선생님 어떤 분인가? 요 방석 한번 보세요. 검소하셨어요. 아끼셨습니다. 저렇게 해질 정도로 쓰셨고요. 저기 장 스탠드 한번 보세요. 저렇게 찢어진 거 사거지로 선생님이 오리고 붙여서 쓰셨고요. 선생님이 통영분이잖아요. 남도 다도에 살진 네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일화를 보면 본인은 안 쓰셨지만 주변에 어떤 문인이 어렵다라는 소문을 들으시면 그 작가에게 어려운 작가에게 통 크게 쓰셨고 그때 박경희 선생님의 모습은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고 미안해서 쩔쩔매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의 할머니셨습니다.
90년대부터 이제 김자 선생님과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원래 독일 문학 전공인데 저대로 한반도 서기권 풍수, 한반도를 서기가 어린 그런 땅으로 만드는 풍수로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많이 왔고요. 옛날 김영주 관장님 살아계실 때 여기를 말씀하셨어요. 야, 여기가 돈이 많이 부자가 된 타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참 보세요. 뒤가 정말 반달처럼 예쁘잖아요. 반달이잖아요. 반달은 그 보름달이잖아요. 그래서 중심 내기 쫙 내려와서 한번 착 치고 올라와서 전망이 앞에 또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기 두 분이 참 어렵게 사셨지만 돌아가시는 참 뭐랄까 편안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앞으로도 풍수를 살아나간 한살림 생명운동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할 합니다. 제가 참고로 조선일보에 지금 13년째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보수가 아니고 그냥 풍수는 글에하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자 선생님도 많이 소개를 했고요. 또 다음에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다음에 또 한번 조선일보에 칼럼을 모을 걸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